안녕하십니까. 소리의원 신유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은 예전에는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러움이라는 병명으로 불렸는데 요즘에는 이석증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석, 귀에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요. 이석은 귀에 있는 내이 안쪽 기관에 평형기관에 위치합니다. 귀를 보면은 달팽이관과 그다음 평형기관인 세방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간 정도 이석이 위치하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평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이 젤리 같은 거 위에 이석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이 쏠리면서 이동 방향이나 가속도를 감지하게 되는데 마치 버스를 탔을 때 갑자기 출발하거나 갑자기 서면은 사람들이 쏠리는 것처럼 이석이 쏠리면서 이동 방향과 가속도를 감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 구조물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달팽이관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달팽이관은 청력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못 떨어지고 옆에 세방고리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방고리관은 반고리관 3개가 90도의 축을 이루어서 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도리도리 끄덕끄덕 갸우뚱하는 이런 축들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석이 들어가서 자극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시작하게 되고 낮에는 활동량이 많지만 머리를 막 흔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낮에는 괜찮고 다시 누울 때 돌이 돌아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했을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고 맨 처음에 이 이석증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어지럽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막 미식거리고 토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응급실에 가시기도 하는데요. 아주 멀미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석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석이 젤리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이석이 공격받았을 때, 그러니까 두부 외상을 말합니다. 사고라든지 아니면 치과 치료를 받은 후에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구조로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석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혈액순환의 문제라는 것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편두통, 스트레스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돌이 비타민 D와 칼슘으로 보통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화되는 과정에서 이석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폐경기 이후의 호르몬 변화, 그리고 골다공증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석증이 있을 때 빈혈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빈혈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핑 하고 어지러운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있는 기립성 저혈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석증이 아니고요. 빈혈의 증상을 보통 보면은 쉽게 피곤하다거나 노곤해진다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매해 또는 경련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빈혈 검사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면 빈혈일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증은 그런 증상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고개를 들렸을 때 아주 주변이 뱅글뱅글 도는 현상, 이것이 감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석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눈의 움직임, 안진이라는 것을 보고서는 판단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석이 들어있는 이 평형기관은 눈의 움직임 반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정 안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큰 고글을 쓰고 환자의 머리를 움직여서 안진을 관찰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안진의 방향이라든지 속도 등을 보고 이석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리는
아니면은 나오지 않은 방향으로 돌리는 이석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귀에서 이석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귀를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귀를 보면 고막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지러움이 심했을 때 응급실에 가셔서 왜 CT나 MRI를 찍기도 하시는데요. 그 CT나 MRI에서도 이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CT나 MRI를 찍는 이유는 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응급 상황에서 뭐 뇌출혈이라든지 뇌종양 등을 감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석증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비디오 안진 기기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 안에는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눈동자를 체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간혹 프렌첼이라는 더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눈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후방고리관의 이석증을 진단하는 방법을 보통 딕스 홀파이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오른쪽에 의심이 간다고 하면 환자의 머리를 45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 환자를 뒤로 젖히게 됩니다. 이때 환자의 머리는 침대와 수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20, 30도 정도 더 떨어뜨려 주고요. 이때 발생하는 안진이 있다면 우측 후방고리관 이석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치료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럴 경우에 반대쪽 왼쪽으로 90도 머리를 돌려줍니다. 이석이 돌아가면서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되고 안진이 없어지기를 충분히 기다립니다. 다시 머리를 90도 좌측으로 회전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몸을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지러움과 안진이 없어지기를 또다시 충분히 기다립니다.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방법을 애플리 매뉴버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오른쪽에 생겼을 때 왼쪽으로, 그러니까 반대편 쪽으로 90도, 다시 90도, 그리고 일어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평 방고리관 또는 가측 방고리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생긴 이석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고리관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의 목을 약간 20, 30도 앞으로 기울인 후에 빠르게 오른쪽, 이때 오른쪽으로 향하는 안진이 나타나고 다시 원위치, 왼쪽으로 90도, 이때 왼쪽으로 나타나는 안진이 있다면 수평 방고리관에 이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안진이 강한 쪽, 더 빠른 쪽을 병변이라고 하고요. 치료는 만약에 오른쪽에 수평 방고리관에 이석증이 있다고 하면 진단이 된 상태에서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90도, 안진과 이석이 없어지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왼쪽으로 90도, 이때 몸이 같이 움직여주도록 하고요. 다시 90도,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가 되고 다시 왼쪽으로 90도, 안진과 어지러움이 없어지기를 충분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다시 원위치 하게 되면 치료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치료되는지 확인한다고 하면 롤 테스트를 반복하도록 합니다. 오른쪽으로 90도 안진 확인하고 다시 원위치, 90도로 빠르게 왼쪽으로 안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안진이 남아있다면 바베큐 치료를 다시 반복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이석증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잘 진단되고 한 번에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떨어진 이석이 한두 개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석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이걸 치료할 수 있게 굴러가면 좋은데 떨어질랑 말랑 하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프린터에 종이가 걸리듯이
이 세방고리관에 이석이 걸려서 잘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니면 자가치료법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석이 들어가서 더 치료가 어렵게 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된다면 계속 이런 자가치료법을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석증 때 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석증 약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뼈를 놔두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석을 찾아가서 이석을 녹여주는 그런 신비한 약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초기에 증상이 심해서 힘들거나 아니면은 재발을 두려워해서 힘드신 분에게만 저는 제한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증 치료 후에도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석증의 진단이 잘못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석증과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된 경우, 이석증이 있는 분이 메니에르 병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강한 지진 후에 여진처럼 그렇게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빙글빙글 도는 건 없는데 예전 같지 않다, 머리가 띵하다, 이런 경우들, 이런 것은 1, 2주 가게 되는데 보통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의 재발률은 어떤 보고에 의하면 1년 이내에는 15%, 5년 이내에는 37%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이런 재발이 많은 병 중에 하나고요. 너무 이석의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 내지는 수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석은 어떤 일을 하는 구조이고 정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맹장수술 하듯이 떼어버릴 수가 없는 구조라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석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석 구조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이석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환자들이 처음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밤새 이제 중력 방향 쪽으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기, 그리고 혈액순환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일, 머리에 두부 외상이 있었다거나 치과 치료 후에 생겼다는 분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성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이석증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머리 쪽에 충격을 가하는 일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사지를 받을 때 어깨부터 머리 쪽을 조심하시거나 두드림 형식 대신에 주무름 형식을 이용하신다든지, 스포츠를 하실 때는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 등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골소실 또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로 이석증이 자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대사와 칼슘 대사 이상 때문인데요. 따라서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 야외 활동이라든지 햇빛 쬐기, 그리고 골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더해서 계단 오르기라든지 줄넘기 같은 운동을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 호르몬 주사라든지 비타민 D 주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웰빙 생활, 스트레스 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이 병이 왜 생겼을지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빙 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석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거나 이제 재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이석증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또 하나는 생명에는 지장이 절대 없다는 것, 이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